지금 이 순간 KBO 리그는 한 명의 선수 박찬영을 중심으로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는 천재 타자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리그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폭발적인 공격력을 지닌 희귀한 재능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불꽃의 이면에는 팀 전체의 승률을 갉아먹는 구조적인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타격은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장거리 미사일 같지만 그의 수비는 시한이 정해진 오작동 폭탄과 같습니다. 14일간의 강도 높은 전환 훈련을 거쳐 이제 그는 자신의 커리어를 건 24일간의 최종 검증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은 극적인 성공일까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천재성의 비극적인 붕괴일까요? 그의 운명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그는 타고난 감의 영역을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치환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고위 분석가적 시각으로 박찬영이라는 작전의 위험 요소와 성장 가능성을 냉철하게 해부합니다. 박찬영의 타격폼은 야구의 전통과 혁신이 충돌하는 지점, 즉 클래식 미니멀리즘의 정수입니다. 상체를 깊게 숙인 자세와 극단적으로 절제된 레그킥은 움직임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순수한 공간 해석 능력과 스윙 타이밍 결정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비정형적 천재성은 이대형, 박용택, 호세 페르난데스 등 시대의 거장들이 보여준 시야와 간결함의 미학을 연상시키며 단숨에 팬들을 매료시킵니다. 문제는 이 감각적 해석이 아직 반복 가능한 무기로 진화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컨디션 피크 시즌 동안 리그 평균을 상회하는 50% 이상의 스윙 적극성 지표를 기록하며 공격적인 성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박찬영이 타석에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이끌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과감한 공격 일변도 전략은 173이라는 아쉬운 컨택률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는 리그 평균을 상회하는 적극성이 곧 효율적인 득점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효율성의 역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본래 대비 삼진 비율이 1월 2일 수준에 머무르는 것 역시 투수의 유인과 승부구를 명확히 구분해내는 선관이라는 핵심 역량이 아직 미완성 단계임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타격 시 타구질은 평균을 상회하며 이는 순수한 개인 파워가 단타 생산뿐 아니라 순간적인 장타 전환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타구의 순간적 우수성을 시즌 전체에 걸쳐 일관된 반복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박찬영의 타격 메커니즘은 극도의 상체 의존성을 띠고 있어 현대 야구의 핵심인 하체 기반 회전력 생성에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로 인해 그의 타격은 코스별 대처 능력의 비대칭성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리그 트래킹 데이터에 따르면 그의 몸쪽 코스 타율은 3할대 초반으로 리그 평균을 상회하지만 바깥쪽 코스 대처율은 2할대 초반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투수들에게 그의 명확한 공략 지점을 제공하는 치명적인 전술적 약점입니다. 이처럼 궤적의 일관성이 부족하면 투수는 공격적인 투구 디자인을 통해 그의 선관을 더욱 흔들 수 있습니다. 더 심층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박찬영의 배럴 타구 비율은 리그 상위 15%에 달해 폭발적인 잠재력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이 지표의 발생 시점 편차가 너무 커서 좋은 타구는 압도적으로 좋지만 컨택에 실패한 타구는 무력한 땅볼이나 허무한 헛스윙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입니다. 또한 그의 오스윙 퍼센트가 40%를 넘어서는 것은 선구안 문제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수치는 그가 스트라이크 존을 투수의 의도대로 자발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타석당 투구 수준가와 불리한 카운트에서의 승부로 이어져 장기적인 생산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박찬영은 지금 무조건 휘두르는 천지에서 선별적으로 정타를 맞추는 천재로의 업그레이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전 한의 핵심은 타격 존에 대한 정밀 재구분과 컨택 포인트의 좁히기입니다. 14일 집중 훈련은 단순히 스윙 궤적을 다듬는 것을 넘어 시각적 재프로그래밍에 집중했습니다. 훈련의 목표는 공의 회전축과 궤적을 3차원적으로 예측하고 질공과 걸러야 할 공에 대한 신경인지적 판단 시간을 100ms 이상 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적 통제 훈련에는 랜덤 피치 머신 훈련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멘탈 루틴을 통해 공격 성향을 제어 가능한 영역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병행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이제 정보 처리 전략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함으로써 리그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공격 자산으로 진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타격이 선수의 타고난 재능으로 발화한다면 수비는 철저하게 시스템과 루틴으로 그 가치가 증명됩니다. 박찬영이 3루수 포지션에서 마주한 위기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인지, 기술, 멘탈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이 분절된 구조적 불안정에 기인합니다. 그의 수비 불안정은 단순히 실책 수치로만 파악할 수 없습니다. 팬그래프 기반의 수비 지표에 따르면 그의 수비 기여도는 리그 평균을 하회하며 특히 타구 방향을 읽는 인지적 지연은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타구 예측을 위한 첫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낙구 지점 산정 오류로 이어지고 이는 곧 투스워크 타이밍의 어긋남을 유발하며 최종적으로 불안정한 송구 루틴의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오류 구조입니다. 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실패 후 즉각적으로 상태를 리셋하는 회복 탄력성 루틴이 부재하여 한 번의 실책이 다음 수비 이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수 전염 현상을 보입니다. 그의 불안정성은 특히 고래버리지 상황에서 심화되는데 이는 높은 압박 환경에서 그의 심박 변이율 통제가 실패하여 근육의 미세 조정 능력이 저하되는 과학적 증거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삼축 분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처방은 3루수의 핵심인 푸스워크와 릴리스의 메트로놈화입니다. 박찬영은 어떤 종류의 타구를 처리하든 정형화된 4단계 시퀀스를 일관되게 반복해야 합니다. 특히 땅볼 처리 후 3부 1릴리스 원칙을 고수하여 잔디 상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힘과 각도로 송구할 수 있도록 반복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의 송구 미스는 종종 상체 열림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포구 순간 하체 회전이 불안정할 때 발생하며 14일 훈련은 이 하체 고정 루틴을 체화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숏바운드 처리 시글러브 각도를 낮게 유지하고 포구 후 즉시 송구 동작으로 연결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둘째, 세부 상황별 패턴의 체화입니다. 특히 3루수에게 가장 중요한 라인 쪽 타구는 전진 포구 후 몸의 회전력을 이용해 1루에 정확히 전달하는 특수 패턴을 매일 무의식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보완과 함께 전술적 보완 조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좌타자의 당겨치기 성향이 강할 경우 3루 스위치 포지션을 평소보다 3에서 5보 앞으로 조정하거나 라인 쪽 수비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여 수비 커버의 불필요한 확장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멘탈 리셋 루틴의 고정입니다. 실패 후에도 30초 이내에 자세와 시선을 정비하고 다음 플레이에 집중하는 고정된 멘탈 프로토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30초의 루틴은 심호흡, 글러브 정리, 포지션 코치와의 짧은 시선 교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정적인 동요를 시스템적 행동으로 치환하여 실수 전염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화된 수비 루틴만이 그의 수비를 감의 영역에서 측정 가능한 기술로 전환시키고 그의 3루수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KPI 게이트를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박찬영을 향한 팬들의 감정 곡선이 하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요동치는 이유는 단순히 경기력의 기복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배경, 즉 야생의 재능이라는 서사에서 비롯된 기대의 역설 때문입니다. 독립리그 출신이라는 배경, 프로 1군 진입이라는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 그리고 길냥이에서 품종묘로라는 별명까지 그의 모든 것은 기술적 능력치가 아닌 서사 중심의 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서사적 기대는 타격에서 홈런이 터질 때 보상을 배가시키지만 3루에서 치명적인 실책이 나왔을 때 실망감 역시 2배, 3배로 증폭시킵니다. 팬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또 다시 반복된 약속의 실패로 인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실책의 기술적 원인보다
그 실수를 반복하는 선수의 태도와 변화 의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이는 용서받는 실패에서 예고된 실망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치명적인 순간입니다. 따라서 박찬용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팬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화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은 단순히 훈련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신뢰 회복 장치의 핵심은 팩트, 레스판서빌러티, 액션, 데드라인, 베리피케이션의 5단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경기 실책 원인은 숏바운드 시프소크의 불안정이었습니다. 이번 주 훈련에서는 푸스워크 루틴을 100회 반복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경기까지 3루 송구 정확도를 90%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그 결과를 지표로 공개하겠습니다. 와 같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약속을 선수 스스로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신뢰는 일회성 호수비나 홈런이 아닌 구조화된 반복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박찬용은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선수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프로페셔널로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박찬용을 3루에 계속 기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수비 위치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팀의 즉각적인 리스크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 자산인가를 결정하는 본질적 판단 기준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승패는 순간의 경기력으로 결정되지만 그 순간을 뒷받침하는 것은 반복 가능한 안정성입니다. 그들은 매일 수집되는 수비 KPI를 통해 실수를 수치화하고 지표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구단은 이제 막연한 가능성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박찬용의 3루수 자격 유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3가지 기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레버리지 상황에서의 루틴 유지율 압박감이 극대화되는 승부처에서 멘탈 프로토콜을 얼마나 일관되게 지키는가. 이 기준들은 박찬용의 실책 패턴이 일시적인 미스인지 아니면 구조적 반복성을 띠는지를 판단하는 냉정한 잣대입니다. 만약 그가 이 통제 한계선을 반복적으로 넘는다면 구단은 즉시 포지션 병행 카드를 발동할 것입니다. 전략적 해답은 상황 중심의 플래툰 운용입니다. 초중반 경기에서는 그의 압도적인 타격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3루 기용을 유지하되 득실 차이가 박빙인 후반 리드 상황에서는 수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체 없이 대수비 카드를 가동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선발 투수가 좌완일 경우 그의 타격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코너 외야로 전환하거나 대타로 활용하는 등 유연한 포지션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3루수 자리는 감정적인 애착이 아닌 수치적인 증명의 문제입니다. 박찬용은 더 이상 왜 저 선수를 쓰냐는 막연한 질문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지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증명하는 자율적인 프로페셔널로 거듭나야 합니다. 야구에서 주루는 종종 단순한 발빠른 능력으로만 평가되어 왔지만 박찬용의 사례는 주루가 곧 의사결정 구조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의 속도 자체는 리그 평균 이상이지만 과도한 리드폭 산정, 위험 상황에서의 복귀 타이밍 미스, 그리고 낮은 도루 성공률은 속도라는 하드웨어의 전략적 소프트웨어가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빠른 선수는 많지만 빠르고 똑똑한 주자만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찬용의 주루를 센스에서 전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주루 행동을 룰 기반의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투수 홈포스 도달 시간 기반 도루 통제 상대 투수의 포스 도달 시간을 1.35초 이하일 경우 도루 시도를 금지하는 등 명확한 수치적 통제선을 설정합니다. 타자 성향 연동 전략 타자가 변화구를 유도하는 성향이라면 도루 시도 확률을 상향하고 직구 중심 타자라면 리드폭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상황별 확률 우위를 정합니다. 외야수 각도 인지 훈련 1루에서 3루로 진루할 때 외야수의 첫 발각도와 바디각을 0.5초 이내에 인지하고 진루 여부를 판단하는 인지 훈련을 필수화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복귀를 줄여 체력을 보존하고 매 순간 상대 수비를 압박하여 득점 확률을 높이는 주루법을 영역을 개선해야 합니다. 주루는 발로 뛰기 전에 눈과 뇌가 먼저 뛰는 플레이입니다. 만약 3루 KPI를 반복적으로 미달한다면 3루 60%와 코너 외야 40%의 병행 출전을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삼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전략적 해답은 복합 운용에 있습니다. 이는 그의 타격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수비 리스크를 분산시켜 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최적의 리스크 관리 모델입니다. 박찬용의 최종적인 가치는 발이 빠르냐가 아니라 발을 언제, 어떻게 쓸 줄 아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14일의 집중 훈련 이후 그는 이제 자신의 천재성을 구조화된 진화의 경로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완성될 때 그는 단순한 타격 천재를 넘어 팀의 승리에 전방위적으로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진정한 플레이어로 거듭날 것입니다.